4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라. 동그라미 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다음에 그 후에 성립한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까 자동차 수리를 맡기는 경우, 자동차 수리를 맡기면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점유하죠. 그 상태에서 수리가 끝나면 채권이 생기죠. 그런데 수리비를 안 줘요. 그럼 당연히 유치권 인정돼야지요. 인정된다라고 해야죠.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공사가 끝났고 공사대금 채권이 생겼어요. 근데 공사대금을 안 주네? 그럼 건물 점유하면 됩니다. 그럼 유치권 인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을 먼저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생기든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서 점유하든 상관없이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도 유치권 인정된다 그랬죠, 아까. 용역업체로 하여금 건물을 직접 점유하게 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할 수 있다. 그런데 제3자가 직접 점유가 아니라 채무자가 직접 점유. 이때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했다고 돼 있죠. 그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점유를 관한 청구 행사할 수 있죠. 점유보호청구이죠. 이 점유보호청구에 의한 반환 청구권만 인정되지 유치권에 기초한 물권자적 청구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점유보호청구권을 갖는다라고 해야지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안 되죠. 유치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없습니다.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채무자 승낙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정하지 못하지만 예외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5번. 임대차 목적물에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그런데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아요. 그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다만 임대인이 법원으로 달려가서 유익비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받았어요. 상환기간을 허여받았어요. 그럼 유익비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받았다는 건, 즉 상환기간을 허여받았다는 건 유익비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아까 조문에서 봤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을 인정받으면 변제기는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나 이렇게 되죠. 5번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5번. 1.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해도 되고 용역업체로 하여금 직접 점유하게 하고 자신은 간접 점유해도 상관이 없죠. 물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건 안 된다 그랬고요. 2번.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 포기 특약 할 수 있죠. 유효하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포기한 거고 따라서 유치권 성립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3자도 그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유치권을 포기했으니까 유치권은 없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병소유 자동차를 갑이 빌려가지고 수리를 맡겼어요. 1월 10일 날. 그런데 갑이 을하고 약속을 합니다. 단골이에요. 자동차는 오늘 수리가 끝나면 소유자 병이 찾으러 올 거다. 그럼 병에게 자동차 키를 주세요. 수리비는 말일날 드릴게 내가. 그래서 을이 그 말을 믿고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을은 유치권을 포기한 거죠. 그 상태에서 병이 와가지고요. 자동차 주세요. 그럼 을은 각과의 약속대로 줘야죠.
아니다. 나 수리비 못 받았다. 못 줘. 그러면 병원. 아니, 갑으로부터 수리비는 갑이 말일날 준다 그랬고, 자동차는 오늘 찾아가기로 그렇게 했다면서요. 특약했다면서요. 라고 병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내놔라. 내놔야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유치권 포기 특약을 했을 때 소유자 병도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유치권 포기했잖냐? 자동차 돌려달라. 이렇게. 3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다고 그랬죠. 조심하자 그랬죠. 우선 변제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냥 변제를 받기 위해서 그래요. 4번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5번 임차인 임대인과 약정에 한 권리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권리금이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아까 봤던 건축 자재대금, 무슨 부속물 매매대금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눈을 딱 감고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권리금, 보증금, 건축 자재대금, 부속물 매매대금 이런 말 나오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X 물건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요건이죠. 5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결국 이 6번 질문은 성립 요건이 아닌 거 물으라는 거예요. 자, 채권자 갑의 소유인지 여부. 요건이죠.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요건이죠. 그 다음에 갑의 점유가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직접 점유냐,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갑의 점유가 직접 점유냐, 간접 점유냐 여부. 이건 아니죠. 갑은 직접 점유해도 되고 간접 점유해도 되니까 이건 요건이 아니죠. 이게 답이죠. 반면에 4번 갑의 점유가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 요건이죠. 5번 물건에 관한 생긴 채권에 기초한 유치권을 배제하는 약정 있냐 없냐. 이것도 요건이죠. 결국 6번은 유치권 성립 요건을 기억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그걸 다이렉트로 물어본 거예요.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요건 타인 물건일 것,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것,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할 것,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것,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